예, 오늘 저희가 관심 있게 살펴볼 기사,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는 기사입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숨진 2살 조모양. 사건 발생 당시 김 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루 몇 차례 엉덩이를 때렸을 뿐 심각한 폭행은 없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조양이 숨지기 전날 75cm 길이의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조양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마구 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양은 이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생겨 숨진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등 전신을 수십 회 폭행하고 갱막 하출혈,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김 씨는 또 콘센트 주변에서 노는 조양을 훈육한다며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으면서 침을 흘린다며 때리고 샤워기로 차가운 물을 얼굴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김 씨 집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경찰은 어머니 김 씨가 조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확인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김 씨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확인한 데 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양아버지 전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자, 낳은 정 따로 있고 기른 정 따로 있다고 하는데 입양한 2살짜리 어린이에게 고추, 매운 고추를 섞은 물을 먹인 양어머니. 강 변호사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화 많이 나셨죠? 네, 참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이런 극악한 자꾸 범죄들이 생기니까 참 우리 보는 국민들도 다 좀 답답하고 뭔가 근본적인 방지책이 없는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경찰이 또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어쨌든 검찰에 송치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의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살인죄를 했을까? 이게 통상적인 그 엄마가 아이에게 한 행동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지금까지의 관례로는 상해치사, 학대치사로 의율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특이한 점이 단순히 아이를 순수하게 이뻐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입양을 했는데 키우다 보니 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해서 애를 때리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른 이 경우가 아니라 뭔가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원래 입양하기 전에도 자기 친자식이 둘이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좋아서 입양을 해서 기른다라고 보기에는 경제 사정이 굉장히 나빠요. 지금 현재 가스비를 몇 달째 못 내서 가스가 끊길 정도의 사정이 있고 남편은 이미 친자식까지 포함해서 다 양육 책임을 져버린 상태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까지 하면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아이를 입양을 하는 과정에서의 진짜 의도, 그다음에 실제로 입양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계속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은폐하려고 한 것, 이런 것들이 연관지어졌을 때 아이를 입양할 때부터 그리고 아이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의도에 그냥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그냥 좀 때리기만 하려고 했다라는 의도 아닌 어떤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아이의 살인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경제적 이득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걸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특이점이 있어서 살인죄의 적용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거 살인죄이냐 아니냐보다는 이런 사건이 왜 터졌느냐.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데 우리는 왜 감시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 아이의 친엄마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런 감시제가 일단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요.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통과할 때, 면담할 때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지켜봐야 돼요. 저 지금 이런 하루 시작하는데 이런 기사를 시작하는 거 좀 약간 사람의 기분을 진짜 나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례는 상당히 좀 우리가 특이하게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아까 강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양육을 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산 상황이라든가, 아이에 대한 무슨 애착이라든가, 이것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두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봐서는, 근데 그 일부 언급에 의하면은
소위 말해서 그 세 자녀가 있게 됐을 때 지자체에서 일정한 양육에 있어서의 어떤 보조를 하는 이런 것에 언급을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아요. 즉, 세 자녀인데 별로 이렇게 보조되는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이거 완전히 진짜 이거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제상의 그 혜택이라든가 양육 보조를 염두에 두고서 혹시 그와 같은 아주 반인간적인 목적으로 양육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입양을 한 것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철저한 좀 조사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지금 근데 이 사건 이후에도 양육의 숫자가 떨어지면 안 돼. 지금 그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엄마 아빠 없이 키우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입양 받아서 키우는 거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옆집 아줌마도 그 제일 친한 친구 옆집 애집 아들이었는데 친아들 아니었어요. 그 고아원에서 입양한 아이였는데 진짜 너무나 잘 키웠어요. 지금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키웠으면 더 좋겠어요. 그냥 입양은 좋은데 국가가 이거는 철저히 감시하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봐야 그렇죠. 돼요. 이 가족 같은 경우에 자격 조건이 안 돼갖고 입양 서류를 위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관계 기구에서는 그 서류만 보고 판단했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정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면담이나 현장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기사가 있네요.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OECD 국가 가운데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툭 쳐서 요즘 어때 하면 난 우울해,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부유해졌는데 그 학업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 때문으로 봐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가 불행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그 학업 스트레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만 해도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것이 정상적이거든요.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심리인데, 노는 걸 하고 싶어도 때 되면 학원을 가야 되고 또 때 되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아이들에게 많이 좀 불행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아이가 3, 4살 되면 이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잖아요. 근데 딱 그 시기 때 우리는 엄마 아빠로서 야, 너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있어. 빨리 영어 유치원 다니고 영어를 빨리 배우고 다음 악기도 하나 배우고 외국어 더 많이 하나 배우고, 아이가 그 시간대부터는 무서운 경쟁에 있다는 걸로 자라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정부 자체가 이 아동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던 면도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1991년도에 가입을 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은 핵심적인 것이 이겁니다. 그 아동이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어른들이 보장을 해줘야 된다. 또 아동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어떤 놀거리와 놀 수 있는 문화라든가 노는 것을 정말 전문가가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양성도 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밖에 될 수가 좀 없는 거죠. 뭐 기껏해야 노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아이들 같은 경우 그 초등학교 앞에 뭐 미끄럼틀이라든가 뭐 그 정도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그 어떤 노는 프로그램과 문화에 대해서 이 어른이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단지 협약에만 그 가입을 해놓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에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문제도 있어요. 행복하게 느낄 수 공부에 없죠. 대한 재미가 없어졌어요. 제가 하나 사연을 말씀드릴 건데, 한 5년, 6년 전에는 제가 서울에서 대전을 내려갈 때 옆에 꼬맹이 한 명 앉았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엄마 아빠 어디냐고. 엄마 아빠 이 버스에 없다고. 그럼 집으로 가냐? 아니에요. 어디 가요? 여행.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여행 가? 제가 느꼈어요. 애가 가출했어요. 그래서 애한테 밤에는 잘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집에 왔어요. 다음에 애랑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너무나 부잣집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가출한 거예요. 잘 사는 아이가. 예. 다음에 제가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 가족이랑 친해지고 그 아이랑 친해지고, 아이는 2주일에 2-3번 정도 우리 집에 오고, 제가 그 아이한테 터키어를 가르치고 고등학교를 터키로 공부하러 갔어요. 원래 한국에서는 꼴찌등 학생이었는데
터키에서 이제 공부에 그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감사패를 따고 고등학교 기간에 지금 터키에 인재들이 다닌 대학교 다녀요. 그래서 공부에 재미가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의무로 해요. 원래 이렇게 신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근데요,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저도 사실 공부를 의무로 했지 재미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 때도 사실은 다 뭐 공부하셨겠지만 공부가 재밌어서 막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왜 아이들이 유난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좀 그때는 생각이 그래도 드는데 바깥에 나가서 네.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무슨 그렇다고 해서 구슬치기도 그러니까 하고 지금 뭐도 하고 뭐 노는 전혀- 애들이 많이 있는데 예. 지금 바깥에 보세요. 노는 아이들을 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 보내야 되고 또 네, 무슨 독서 제가 읽혀야 생각할 되고. 때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이들이 요즘에 창의성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덜했어요. 옛날에는 성적이 좋으면은 좋은 직장 얻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뭔가 그 외에 뭐 과외 활동이라든지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뭔가 내적으로 굉장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커졌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교육 수준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은 그대로지만 아이들 스스로 어떤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어떤 부모들이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학생의 경우처럼 스스로 고민하고 내가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지고 아 내가 우울한 게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그게 어린이 아닐까요? 불행도 저는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는 이제 아주 먹고 사는 건 편안한 상태에서 부모가 공부하라 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그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넌 정말 편하게 잘 사는 거다. 저만 해도 저 어릴 때 뭐 물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아파트도 아닌 자녀한테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좀 답답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들 중에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건 너무너무 좋아진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아직도 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먹고 사는 문제의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어릴 때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어린이들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빈곤이라고 있습니다. 시간 빈곤.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자기의 여가 생활을 할 시간이 부족한 것.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시간 빈곤인데 이 시간 빈곤이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을 양육할 시간이 없으니까는 대신 봐줄 아주머니들을 구해야 되고 아니면 퇴근할 때까지 돌봐줄 학원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드는 거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모으는 재산은 없고.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렇죠. 그래서 시간 언젠가부터 빈곤이- 터져내야 돼요. 그건 악순환이에요. 네. 언젠가부터는 포기하고 자기네 틀을 세워야 돼. 지금 한국이 이태리 사태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태리에서도 항상 잘 올라갔다가 다음에 맞벌이 가정도 생기고 자기네 아이들한테 자기 정세를, 자기 정통을 넘겨주지 못하니까 지금 이태리에서는 너무나 후퇴한 세대가 일어나서 지금 이태리는 앞으로 문제, 지금 한국도 이거는 미리 보고 아이고 엄마 아빠하고 자녀들의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우리는 이거 만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막아야 돼. 뭔가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 한국 아이들이 한국의 정세를, 한국의 정통을, 미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결국 이제 시간 빈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모 정치인이 얘기를 할 때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마련해 주겠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저녁을 함께 못 먹으면 아이들의 무슨 고민이 뭔지 알 수가 없고 또 일정한 가치관에 대한 교육 자체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함께 있는 것인데 결국 이것이 이제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와 같은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제 뭐 복지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이런 그 요원들을, 그 직원들을, 공무원들을 어떤 복지처에서 이렇게 제공한다든가 이런 어떤 꼭 물자를 주는 것 이외에 이와 같이 시간이 없는 그와 같은 부모님들의 어떤 뭐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 갖고 대신 놀아주는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다양하게 그 생각을 해서 결국은 저녁이 있는 삶을 마련해 주는 여기에 어떤 그 복지에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대신 놀아주는 거는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에는 평일대로 참 힘들고 마치 쫓기듯이 사는데 주말에는 또 놀이동산을 꼭 데려가줘야 돼요. 어디든 데리고 가줘야 돼요. 주말에 봉사하셔야 되죠. 예.
그 생활 형편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어린이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돈을 모으지는 못하고 돈을 더 써야 되고 자녀들과 그렇다고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접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